김경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재난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너무 많습니다. 어저께 발표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50조 긴급 금융 지원. 네네. 모든 은행권이 대출 연장하고 이자 유예하는 대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1357로 전화하면 긴급 콜센터로 전화하면 아무튼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전히. 네. 이런 아쉬움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온금과 이자만 유예해 준다고 이분들이 살아날 것이냐. 네. 매출이 90% 80%가 떨어졌는데 정말 어제 한 임차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3월달 4월달 임대로 30%만 인하해 줬는데 그게 100만 원이랍니다. 네. 합쳐서 50만 원씩. 너무 힘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온금하고 이자를 유예해 주는 것도 힘이 났지만 건물주가 가장 지금 거예요?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방송 통해서 정말 선행을 강요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일이고 저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네. 늘 그것을 부드럽게 소통하고 또 본인이 원하게 해줘야 된다. 좋은 일도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다라는 원칙으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막 이런 체면을 따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정말 중소상공인들 다 쓰러져서 공실 생기면 우리 건물주들도 타격이 큰 시니까 정말 도와주고 그럼 정부가 50%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번 호소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콜센터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콜센터 이야기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콜센터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노조가 희망연대 노조라는 분들인데. 네. 맞다. 그때 기자회견 가신다고 했잖아요. 기자회견. 도 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기자회견도 합니다. 네. 또 갈 건데요. 이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네. 콜센터 직원들끼리 다 돌려봤대요. 우리 최강시사 라디오. 네. 제가 이제 유튜브 주소 보내드렸더니 보면서 되게 힘이 많이 났다고. 또 저희 콜센터 어제 방송한 것이 지난주 방송한 게 미디어스라는 매체. 네. 우리 민동기 기자 옛날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 주셨 또 미디어스라는 매체 비평 매체가 우리 최강시사를 듣고 그걸 풀로 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다 돌려봐가지고 힘이 많이 났다는 겁니다. 을밀대 같은 방송 꼭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한 가지 그래도 희망을 드려야 되죠. 우리가 이런 엄청난 고통과 상처 속에서 뭔가 개선이 안 된다는 건 그건 절망인데 네. 그래도 개선이 된다면 희망이겠죠. 그 방송 전후에서 확인해 보니까요. 다산콜센터 있잖아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네. 120 전화.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번호가 120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뭐든지 안내를 잘해 주시니까 그 콜센터에 간격을 늘렸고요. 비말 안 튀게. 그다음에 원래 파티션이 비말이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높이에요. 그러니까 노트북 정도 높이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근데 그 위에 아크릴판으로 다 파티션을 쳤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비말이 튀어도 다른 데로 안 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여전히 민간 대기업들이 위탁하는 데는 그런 조치가 취약하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더 점검해야 된다. 아까 노동부 장관님 인터뷰도 했는데 그런 데를 전국적으로 저는 전수조사하고 점검해야 된다. 맞아요. 이게 또 헤드셋을 끼고 하시잖아요. 그 마이크하고 스펀지에 대한 소독이 잘 돼야 된대요. 그게 다 비말이 튀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 방송에 촉구하고 오늘은 이제 또 쿠팡맨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는 소독이 잘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우리 이제 방송국 MC들 그 마이크도 소독 이제 방역도 한 번씩 하셔야죠. 지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쿠팡맨이라고 보통 부르죠.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노동자가 근무 중에 사망을 했는데 이게 사인이 심장질환. 그래서 그 동료들은 과로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면서요? 예. 지난 10일 날 경기도 안산시에서 배송대 중 쓰러지신 건데요. 네. 40대 신입 쿠팡맨. 너무 가슴 아픕니다. 살려고 노동하다가 네. 입사한 지 4주 만에 죽어서 돌아왔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정말 1년에 2,000명 안팎의 우리 노동자들이 산재로 쓰러진다는데. 네. 일단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쿠팡에서는 물량이 어떻게 늘어났느냐. 일단 평균적으로 2015년도에 1월 달에 56개였던 게 하루에 소화하던 게 2017년 12월에 210개로 늘어났고요. 최근에는 한 4배 늘었는데. 예, 최근에는 296개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물량이 그만큼 폭증하고 있다는 건데 지난해 8월 달이 엄청나게 더워서 오프라인으로 뭐 사러 가기 싫으시잖아요. 힘드시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때 하루 물량 240박스를 처리했답니다. 근데 지금 최근 2월, 3월에 그보다 낮은 경우가 없고 지난 10일에 8월보다 28박스 많았고 지난달 25일은 340박스로 98박스가 더 많았답니다. 자, 340박스면 그럼 얼마나 물량이 많은 것이냐. 이것을 만약 10시간 노동을 이제 이분들이 한다고 치면요. 보통 아침 이분들이 새벽 배송을 6시, 7시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10시쯤에 출근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9시부터 출근해서 10시부터 그 물량 나누고 예. 무급 노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에 출동하면 5시, 6시, 7시쯤에 끝나고 이제 퇴근하면 8시 뭐 이렇게 해서 10시간 안팎을 한다고 쳐요. 그럼 10시간이면 340박스면 1시간에 34박스죠. 예. 그러면 2분의 1라는 꼴이 나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제가 계산하면. 이렇게 되면요. 저는 이제 실제로 집배 노동자 체험도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 TBS TV 민생연구소 그 진행한다는 그것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거기도 보면 막 정신없이 일단 입구에 들어가서 그 우편함에 일반 편지 넣고 나머지는 택배를 같이 하시니까 막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없는데 할 것도 엄청 뛰시더라고요. 제가 반나절 쫓아다니다가 나 솔직히 돈 1,000만 원 준다 해도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1분에 2분에 2, 3분에 하나씩 그래서 뭐 좀 길게 이제 처리된 건수가 있대요. 이게 딱 이게 추적이 된대요. 근데 한 10분 걸린 것은 이제 이동거리가 조금 멀었던 곳.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휴식을 했느냐, 뭐 거의 한 30분 정도 휴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얼른 밥만 먹고 뭐 낮 배송이든 저녁 배송이든 잠깐 밥 먹는 시간 30분 정도? 그 정도밖에 휴식을 가지지 못하고 9시간에서 10시간을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러면 쓰러질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게 뭐 물량이 많든지 간에 보통 이제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공장도 한 1시간 일하면은 뭐 10분을 쉰다든가 뭐 2시간 일하면 뭐 30분을 쉰다든가 이런 휴식 시간들이 공식적으로 보장이 되잖아요. 네. 점심시간 1시간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도 그런 일정 정도의 어떤 휴식 시간 보장 근무 시간 보장 이런 것들이 없어요. 계속 요구를 하고 회사에서는 보장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사람을 안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최소 최근에 22%가 늘어났다면 예를 들면 22% 사람을 뽑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정규직을 특별한 상황에서 정규직을 뽑으라고 하면 좀 무리하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국의 알바 청년들도 지금 해고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유급이직이 가능하지만 그냥 무급이직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갑자기 해고 통보도 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렇게라도 뽑아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훈련하고 교육해서 보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뽑으니까 그냥 20% 30% 그러면 늘어나는 지금 거죠. 말씀하시는 거는 휴식 시간을 지킬 수가 없는 그냥 그러니까 휴식 시간이 있는데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못 쓰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지금 이 그 공공운수 노조의 쿠팡 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기자회견에서 호소한 게 절규한 게 새벽 보상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냥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철야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 10시부터 7시까지 막 근데 이제 이 새벽 보상의 특징은 뭐냐면요. 최소한 그 댁에 이름이 6시 안에는 가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7시 안에 도착해야 돼요. 뭐 밥할 때 보통은 6시 안에서 7시 안에 일어나가지고 그 물건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압박감을 갖는 겁니다. 근데 또 쿠팡이 고용구조가 대부분 처음엔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거치면 1차 고비가 옵니다. 그때 이미 이제 많이들 그만둔다면서요. 뭐 1년에 아니 대부분 한 90% 가까이 그만둔다니까. 1년을 채우면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제 2년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법상 2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2년을 다 채우면 그때 이제 정규직 전환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노동자를 밝힐 때 회사에서는 95% 정규직 전환된다고 하는데 실제 노조가 전환되는 쿠팡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와 노조의 이제 설명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회사에서도 반론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언제든지 우리는 반론을 환영하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물량이 폭증했다는 거고 그만큼 사람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도 아마 이건 인정할 겁니다. 1인당 처리하는 박스가 늘어난 게 통계로 잡히고 회사의 그 배송 시스템에도 잡힌다. 1에서 5분에 하나씩 처리하고 있다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늘어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소화를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인력 구조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려면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당연하죠. 평가를 받으니까. 만약에 물량을 아침 6시에 고객이 받기로 했는데 안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항의 전화하겠죠.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알면서도 순간으로는 좀 짜증이 나잖아요. 솔직히. 물론 요즘 택배기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니까 요즘엔 이제 소비자들이 그 택배기사님들한테 입구에다가 마스크도 이렇게 하나씩 선물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써서 이게 좋은 분들이 있죠. 이게 지금 확산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은 함께 사는 지혜나 연대로 똘똘 뭉쳐서 돌파해 와서 저도 결국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희망적으로. 그런데 당장은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까 생각지도 않았던 콜센터 노동자들 집단 감염되고 닭장처럼 다닥다닥 있고 칸막이도 없다 보니까 집단 감염 사태가 생긴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 두려우니까 온라인으로 시켰더니 전부 다 이분들이 이렇게 거의 살인적 노동 강도에 시달린다면 맞아. 우리 시민 소비자들도 이제 회사한테 요구를 해야죠. 사람을 더 뽑아서 여유 있게 보내주세요라든지 6시까지 오시는 건 좋은데 7시까지 오는 건 좋은데 뭐 이런 거라든지 차마 제가 노동자들하고 똑같이 새벽 배송 없애달란 말은 저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겠어요. 논의해야 됩니다. 이 새벽 배송이 편리하니까 쓰긴 쓰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아무런 규제 없이 새벽 배송들을 다 허용하는 맞습니다. 게 이게 노동자들한테 맞는 것인가? 이거는 물론 저도 소비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새벽 배송을 받거든요. 받을 때가 있으시죠? 있는데 요거 한번 좀 고민을 해요. 우리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게 저는 그런 건강한 저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게 30분 배달이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우리 패스트푸드니 뭐냐면 진짜 30분 만에 오잖아요. 그때 교통사고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 대학 등록금 벌려고 그러니까 살려고 뛰어들었다가 죽어서 돌아왔단 말 제가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거 없앴습니다. 청년 유니온이나 알바 노조 같은 데가 나서서 열심히 문제 제기해가지고 그게 없어졌군요. 없어지고 요즘에 많은 시민들이 사실 저도 그래요.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입에 나오려다가 꾹 참고 안전하게 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새벽 배송도 밤샘 노동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WHO 지정한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다음에 어두우니까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집을 찾기가 아무래도 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더 숨이 차거든요. 이것도 제가 TV 민생뉴스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 이제 이런 합의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예를 들면 새벽 노동에 대해서는 우리 대형 트럭 노동자들 의무적으로 쉬게 만드는 법도 통과됐잖아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피로운전으로 사고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들은 특별한 사회적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시간을 한 다음에 급여도 좀 훨씬 더 많이 주게 하고 1시간은 그래도 쪽잠이라도 좀 주무시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아예 원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기 새벽 배송에 대해서는 한 번쯤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 소비자단체들하고도 상의도 해보고요. 이건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10시간을 밤샘으로 한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맛있는 걸 해먹었다. 그러나 뭔가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이었습니다.